마실 수 없는 물을 향해 마시는 물이라 말하는 아이 앞에서 무슨 말을 더 할 수 있을까? 언제 내린지도 알 수 없는 빗물이 웅덩이를 만들었고, 그리고 기억조차 할 수 없는 때부터 이곳은 마을의 식수원 역할을 했을 겁니다. 정 안 될 때는 이 물을 사용하는데 이 물이 소가 사용하는 물이기 때문에 바쁠 급할 때만 여기서 물을 뜨고. 글쎄 이런 곳이 또 있네요. 말로만 듣던 실제로 보니까. 동물들이 마시는 물을 사람이 마시고 이곳을 찾는 모든 이들의 흔적이 남아있는 듯한 웅덩이의 물. 더럽다는 걸 알면서도 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의 마음은 무엇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물통의 무게가 아닌 삶의 무게를 함께 나눌 마음. 그것이 이곳에 절실했습니다. 2007년 8월 스와질란드엔 국가 재난이 선포됐습니다. 15년 동안 계속된 가뭄은 식수 부족은 물론이고 수인성 전염병으로 인한 고아들마저 만들어냈습니다. 스와질란드 곳곳에선 좀 더 깨끗한 물을 찾기 위해 이곳저곳을 헤매는 아이들을 쉽게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이 아이들은 운이 좋게도 샘물을 발견했습니다. 타고 온 당나귀가 입을 대기 전에 얼른 물을 뜹니다. 당나귀보다 먼저 물을 마시는 것. 이것이 아이들이 생각하는 좀 더 깨끗한 물을 마시기 위한 유일한 방법입니다. 이렇게 마신 물은 아이들에게 아무 문제가 없을까? I believe so because that water is not treated. Although I do not have records for those who have contaminated diseases from the water, but that I'm quite sure it's obvious. The water is very dirty and they usually use it untreated. So chances of getting diseases from the water are very high. 다음 날 린델와가 공부하고 있는 학교를 찾아 더 많은 아이들과 만나보기로 했습니다. 5명씩 한 책상에 앉아 나눠보는 책 한 권. 그곳에 린델와가 있었습니다. 종이며 필기구 모두가 부족해 보이지만 아이들을 향한 선생님의 사랑은 전혀 부족함이 없어 보였습니다. 고만고만한 아이들 틈바구니 속에서도 잠시 꿈나라로 떠난 제자를 단숨에 발견해냅니다. 우리나라 아이들이 손을 들고 서 있다면 이곳 아이들은 한쪽 다리를 들고 벌을 섭니다. 수업 시간에 존다고 선생님한테 걸려가지고 매달이하고 보냈어요. 그리고 점심시간. 아프리카 쌀로 지은 밥에 콩을 불려 만든 스프를 얹어 먹는 소박한 한 끼. 이것이 아이들이 먹는 하루 식사의 전부입니다. 많이 먹어, 맛있게 많이 먹어, 더 줄게. 퍼주는 컵이 작게만 느껴져 조금 더 양을 보탭니다. 아이들은 스프와 밥을 적당히 섞어 손끝으로 꾹꾹 눌러 먹습니다. 어떡해.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왜? 마음이 앞선 나머지 배식을 잘못한 것입니다. 다른 애들 너무 많이 주느라고 뒤에 애들. 하루 정해진 양이 급식으로 주어지는데 학교에서 하루 한 끼의 식사를 해결하는 아이에게 그마저도 빼앗아버린 것 같은 기분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학교에서 급식 주는 밥으로 이렇게 하루를 버티는데, 그래서 저는 처음에 밥을 저거에 반밖에 안 담았었어요. 근데 선생님이 아까 너무 가득 담으시길래 생각보다 양이 너무 많아서 놀랬었는데, 이제 여기 와서 급식으로 이제 한 번 먹는 거기 때문에 그랬는데, 마지막에 있는 애 같은 경우는 스프를 못 줬어요. 마지막 두세 명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맨밥을 많이 먹어야 되니까. 제 가방 좀 주세요. 잔뜩 긴장한 몸과 마음이 한순간에 풀어졌습니다. 이곳에 오기 전 수없이 다짐했던 나와의 약속마저 무너졌습니다. 진짜 여기 올 때 다짐한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릴 때 애들을 쳐다볼 때 너무나 이렇게 안타까운, 너무 불쌍하듯이 그런 시선으로 절대 애들 쳐다보지 말자. 그리고 절대 이렇게 지청맞게 울지 말자. 밝은 모습, 그리고 애들하고 즐거운 모습, 재밌게 이렇게 그러려고 했는데, 그렇게 한참을 울고 나서야 내 앞에 놓인 진짜 스와질란드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곳에 처음 도착하면서 나는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들에 대해 수없이 정리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나는 압니다. 이 아이들에게 그런 경계는 아무 의미 없다는 사실을. 그저 있는 그대로 함께하는 것, 그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일의 전부임을 말입니다. 다음 날 마을 사람들이 속속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마을 입구에 식수 펌프가 생긴다는 소식이 밤사이 전해진 모양입니다. 가장 먼저 이뤄진 작업은 나무 손질. What is this for? This is for surveying. If maybe you look for a water, you hold it like this. You go, and then when is the water down, then you come down like this. 물을 발견하게 되면 이게 자연적으로 이렇게 내려온대요. 어떻게 해요? 한번 만져봐도 돼요? 뭐가 튀길까?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가다가 Yeah. Like 이렇게 가다가 물이 있으면 이렇게 저절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오늘 한번 보게 되실 겁니다. 작은 나뭇가지 하나, 이들이 그토록 찾아 헤매던 깨끗한 물이 있는 곳을 이 나뭇가지가 알려준다고 합니다. 스와질란드에서 수맥을 찾는 방법은 우리가 사용하는 방법과 많이 다르지 않아 보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우리와 다른 점이 있다면 나뭇가지는 어떤 반응도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수맥을 찾는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건 아닌가, 불길한 예감이 엄습해오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무언가를 찾은 것 같은 발놀림에 더욱 확실한 표시를 해둡니다. How many percent are you sure the water is inside? 95%. 5%. 95. 95. Oh my god. Unbelievable.